저는 올해 105살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겪었고 나라가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젊어서 총명했던 친구들이 말년에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유전자에서 찾고 혹은 운명이라는 말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아침과 저녁이 조용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이며 그 쌓임은 대부분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는 5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만 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만 하는 습관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키우고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몸에 익혀온 습관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제 오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평생 교수로 살았으며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늘 늦게 먹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으니까요. 국이든 찌개든 짭짤하게 끓여 먹었습니다. 입맛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대신 차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80을 넘기면서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속 날짜를 자꾸 잊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끝내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먹는 시간에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먹는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로 살아갑니다. 매일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래의 자신을 조금씩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10년 후의 뇌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오며 직접 보고 겪고 깨달은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 밥상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고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에 여러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녁 7시에 먹으면 어떻고 8시에 먹으면 어떠냐고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쁜 날엔 밤 10시가 넘어서야 밥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그런 실수를 조용히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90을 넘기고 나서야 저는 잠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뇌 안에는 아주 정교한 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밤새 활동하며 뇌세포 사이에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역시 이 과정에서 제거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잠은 내가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늦게 먹으면 소화라는 과정이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음식이 위장에 남아있으면 몸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자원을 온통 그쪽에 집중합니다. 청소를 해야 할 시간에 몸은 소화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청소부가 퇴근도 못하고 남은 일을 억지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뇌는 한 번도 제대로 청소되지 못한 채 노폐물을 켜켜이 쌓아가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고 은퇴한 뒤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저녁 밥상은 여전히 7시, 8시가 되어야 차려집니다. 습관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사라져도 습관은 남아서 조용히 뇌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마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몸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예의라는 것을 압니다. 저녁을 일찍 마치면 잠자리에 들 때쯤 위장은 비어있고 뇌는 밤새 방해받지 않고 자신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며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드실 예정입니까? 당장 시계를 바꾸기 어렵다면 오늘은 딱 30분만 일찍 드셔보십시오. 그 30분이 10년 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혼자 그리고 너무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은 것이 언제입니까?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면서 서두르지 않고 밥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점심시간은 제게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날은 철학을 논했고 어떤 날은 시국을 걱정했고 어떤 날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식탁 위에서 저는 생각을 다듬었고 감정을 풀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식탁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면 밥상은 갑자기 너무 넓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넓은 밥상 앞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 켜놓은 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빠르게 식사를 마칩니다.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니까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식사는 뇌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음식의 색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온도를 감지하는 동안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대화가 더해지면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 감정을 조율하는 영역,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까지 함께 깨어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뇌 전체를 산책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혼자 빠르게 먹는 것은 뇌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어 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차에 식사를 반복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문제입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혼자, 산책도 혼자, 잠도 혼자. 처음엔 담담해 보였습니다. 원래 강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나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했고 10년이 지나자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학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먹고 혼자 지내며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한 그 뇌가 서서히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에 두세 끼만이라도 사람과 마주 앉아 천천히 드십시오. 경로당이어도 좋고 이웃집이어도 좋고 자식과 영상통화를 켜놓고 함께 먹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연결이고 거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혼자 드실 때라도 부탁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 음식을 만든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색을 보고 냄새를 맡고 첫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결국 연결을 먹고 삽니다. 혼자 먹는 빠른 식사는 몸은 채울지 몰라도 뇌는 굶기고 있습니다. 굶주린 뇌는 언젠가 조용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려두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이고 그리움의 문제이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한 그 냄새는 전쟁 중에도 피난지에서도 저를 살아있게 해준 냄새였습니다. 김치도 그렇습니다. 젓갈 냄새가 벨 정도로 잘 익은 새빨간 김치 한 점이 없으면 밥이 밥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맛이 더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그 맛 안에 우리의 청춘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담겨 있고 고향의 냄새가 담겨 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그리움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냉정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맛을 지금도 그대로 재현하다 보면 정작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촘촘히 얽혀 있는데 이 혈관들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오랫동안 짜게 먹으면 이 혈관들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채 하나씩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이며 짠 음식이 기본인 식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막혀가는 동안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걸음이 불안해지거나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야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후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을 빼앗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작은 행복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90을 넘기면서 저는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절제는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짠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은 10년 후에도 손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좋아하는 책의 한 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움의 맛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생각나면 드십시오. 다만 예전보다 조금 싱겁게, 조금 덜 자주, 대신 그 한 그릇을 천천히 감사하며 온전히 음미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그 맛을 더 오래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기억 속의 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기억하는 뇌를 지켜야 그 아름다움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짠맛은 내일의 기억을 담보로 빌린 것과 같습니다. 그 빚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갚아가십시오. 맛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있고 기억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살아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하루의 구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 흐릿해지고 저녁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하루가 끝납니다. 할 일이 없으니 시계를 볼 이유도 없고 시계를 보지 않으니 몸의 리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조용히 뇌 깊은 곳까지 번져갑니다. 저는 평생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피난길에서도 가장 바쁜 강의 시즌에도 식사 시간만큼은 지키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그저 하나의 습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뇌에는 식교차 상핵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역할을 합니다. 이 시계는 빛과 어둠 그리고 식사 시간을 통해 맞춰집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으면 뇌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미리 소화 효소를 준비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수면 주기를 정렬합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무너지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들은 각자 따로 연주하기 시작하고 몸 전체가 불협화음에 빠집니다. 특히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이 리듬에 매우 민감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혼란을 겪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얕아지고 얕은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늘 다니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제 가르침을 받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명석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는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 규칙 없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유와 무질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년 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부쩍 늙어 있었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으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규칙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좇지 않습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밥이 나올지 알고 있을 때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아침을 먹고 전고에 점심을 먹고 오후 5시 반에 저녁을 마칩니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켜지는 한 제 뇌는 오늘도 안정 속에서 일합니다. 은퇴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직장이 만들어주던 리듬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가장 기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이 세 가지를 정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물입니다. 규칙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뇌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계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기댈 수 있는 리듬 하나쯤은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고 오늘을 내일까지 이어줍니다. 5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어쩌면 5가지 중에서 가장 간과되면서도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뒤 딱 한 가지만 바꾸실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 그냥 순수한 물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만 움직여도 목이 말랐고 더운 날엔 물이 당겼고 운동 후엔 자연스럽게 물을 찾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신호를 보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신호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의 갈증 감지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니 몸은 조금씩 말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년이 만성탈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다는 것, 그저 조용히 서서히 뇌가 쪼그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뇌의 약 75%는 물이고 혈액도 물이며 뇌세포 사이를 오가는 신호 역시 물을 통해 전달됩니다. 몸 안의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 퍼센트가 부족하면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5%가 부족하면 심각한 인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분들이 일상적으로 2, 3%의 탈수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물을 안 마시려고 해서가 아니라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작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세어보십시오. 커피나 차, 국물은 제외하고 순수한 물만 세어보십시오. 2잔이라면 오늘 뇌는 반쯤 마른 스펀지 상태로 하루를 버틴 것입니다. 3잔이라면 조금 낫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6잔에서 8잔, 그것이 노년의 뇌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양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책을 펴기 전에, 심지어 화장실에 가기 전에 머리맡에 놓아둔 물 한 잔을 먼저 마십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느끼면서 마십니다. 그것이 제 하루의 첫 번째 의식입니다.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몸에게 이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중에도 의도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마십니다. 오전 중에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갈증이 없어도 마십니다. 왜냐하면 제 몸은 이미 목마름을 느끼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의식적으로 몸에게 물을 챙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한 가지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잤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몸을 이끌어야 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자기 돌봄이고 노년의 품위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하루에 물 몇 잔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위대한 건강은 화려한 처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 한 잔은 작지만 그 한 잔이 매일 쌓이면 뇌를 살리는 강이 됩니다.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이 먼저 시들고 그 다음엔 줄기가 마르고 마지막엔 뿌리가 죽습니다. 뿌리가 죽으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뿌리가 이미 말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지금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처방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것, 함께 천천히 먹는 것, 싱겁게 먹는 것,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105년을 사신 분의 이야기가 고작 밥상 이야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세상엔 훨씬 더 거창한 건강 비결들이 넘쳐납니다. 값비싼 영양제, 최신 의학 기술, 복잡한 식이요법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시에 저녁을 드셨습니까? 혼자 드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드셨습니까?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마셨습니까? 위대한 노년은 기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했고 수많은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으며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0년 넘게 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삶의 철학은 서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밥상 위에도 있습니다.
몇 시에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얼마나 천천히 먹느냐, 그 안에 이미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드린 5가지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뇌를 존중하고 몸을 존중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1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아니라 가장 익은 계절이라고.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노년은 평생 살아온 것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깊이를 온전히 누리려면 뇌가 맑아야 하고 몸이 버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한 처방이 아니라 매일 밥상 앞에서 내리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오늘보다 30분만 앞당겨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드십시오. 국을 조금 싱겁게 끓여 보십시오.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드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당신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저는 105살입니다. 아직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일찍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싱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오래도록 맑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끝까지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억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